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템플턴 플랜 원칙 12부터 원칙 16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템플턴 지음, 출판사 굿모닝 북스입니다. 원칙 12. 절약하고 저축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늘리라. 존 템플턴과 그의 부인 두들리는 결혼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수입의 절반은 반드시 저축하기로. 그의 고향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원천이 바로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에 달려 있었다. 절약하는 자세가 없으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템플턴은 어린 시절부터 검소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껴서 저축하고 이를 최고의 수익률로 늘리는 것은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검약은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뻗어 있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불빛과도 같은 것이다. 템플턴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은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낸다는 것이다. 반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기 침체 시 일시적으로 부채를 못 갚아 파산할 수도 있다. 템플턴은 고등학교 시절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배웠다. 가진 것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템플턴은 어린 시절 농부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농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었다. 대공황의 여파가 8년이나 지속되자 빚이 없는 농부들은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고 자기 땅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빚을 진 농부는 부채가 계속 늘어갔다. 급기야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땅을 팔아야 했고 살 집마저 잃어버렸다. 이 원칙은 주식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얻어 주식을 매수한다. 결국 깡통 구자를 차고 퇴출되고 만다.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돈이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돈이 벌어다 주는 돈에 비하면 아주 작다.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돈을 빌려주면 돈과 함께 친구도 잃을 수 있고 돈을 빌리면 알뜰했던 살림살이마저 파탄에 빠질 수 있다. 아껴서 저축하고 최고의 수익률로 일을 늘려나가는 것은 인생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다. 다음은 원칙 13, 더 나아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라. 어떤 일을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존 템플턴은 평생 동안 토마스 알바 에디슨의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말의 의미는 변화를 구하고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변화는 문제가 아닌 도전이다. 발전의 핵심 요소는 경쟁이다. 다름 아닌 가장 어려운 자신이 일군 과거의 성과와 경쟁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진보와 개인의 발전은 전적으로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휴식의 거부, 안락함과 즐거움의 거부, 나태와 해이의 거부 등이다. 그럼으로써 내일은 더욱 풍요로울 수 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저녁을 먹은 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구적인 자세를 취하려 드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발전과 향상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정신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산적이며 유용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행복과 충만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늘 개방된 마음가짐을 갖고 광범위한 독서와 여행으로 시야를 넓히고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긴장된 자세로 자신의 일에서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는 모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모두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발전의 비결이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원칙들을 실천에 옮겨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 13에서 특히 중요한 5가지입니다. 첫째, 변화를 제어하는 능력. 둘째, 과거에 자신이 이뤘던 성과와 기꺼이 경쟁하고자 하는 자세. 셋째, 마음속의 기업가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는 것. 넷째, 생산적이며 유용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 다섯째, 자신의 분야에서도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음은 원칙 14, 사고를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라. 우리의 생각을 제어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존 템플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오히려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결정짓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템플턴이 강조하는 자기절제의 기술은 일종의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음속에 생산적이고 선한 것만 가득 차 있다면 나쁜 생각은 들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밀어낸 생각이란 시기심과 증오, 탐욕, 이기심, 비난, 원한 혹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이나 괜히 시간이나 낭비하는 쓸데없는 사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용히 이런 생각들이 물러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들아, 이제 너희가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나에게서 사라져라. 이렇게 말입니다. 올바른 생각이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생각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정신을 맑고 깨끗이 하기 위함입니다. 템플턴은 사고를 절제하는 훈련을 쌓은 이후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덕목들에 대해 자신의 열과 성을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의 성공과 영적인 깨우침은 절제된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절제된 사고는 그의 삶을 더욱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 동인이 되었다. 올바르게 사고를 절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곳 성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라는 질문에 문지기는 당신이 살던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모두가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여기서도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가장 먼저 정말로 감사해야 할 5가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의 약점이나 버릇을 자기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하고 자신의 인격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사물이나 사람 역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 보다는 당신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결정된다.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느냐 보다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결정된다. 다음은 원칙 15, 사랑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준 만큼 당신이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기애를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강하다.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인생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외모나 입은 옷만으로 혹은 그들이 어떻게 말하며 어떤 표정을 짓는지만으로 판단한다면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만나봐야 한다. 관용과 인내를 갖고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너그러운 인간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원칙 16, 신념의 힘을 최대화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연구해보면 항상 행복해하며 일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다. 템플턴이 수백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투자 자문을 해주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을 배려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한다. 존 템플턴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젊은 시절 그는 귀중한 삶의 법칙 중에 하나를 깨달았다.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신념의 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면 마치 우리가 당첨된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한다. 당신이 주는 만큼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인생을 함께할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넓고 깊은 영혼을 칭송할 것입니다. 결국 성공과 명예, 칭찬이란 다른 사람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 원칙 12, 절약하고 저축해서 최고의 수익률로 늘리라. 원칙 13, 더 나아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라. 원칙 14, 사고를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라. 원칙 15, 사랑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원칙 16, 신념의 힘을 최대화하라. 오늘은 템플턴 플랜 원칙 12부터 원칙 16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원칙 17부터 원칙 21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